네, 국민의힘이 본경선에 오를 4명의 후보를 확정했습니다. 가나다 순으로 원희룡, 유승민, 윤석열, 홍준표 이렇게 4명의 후보인데요. 자, 오늘 이 가운데 한 분 전화로 만나보겠습니다. 바로 원희룡 후보인데요. 나와 계시죠?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후보님. 축하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근데 혹시 그 몇 등으로 진출하셨는지 알고 계십니까? 어, 짐작은 하고 있는데 네, 정확히는 안 알려주네요. 그게 원래 공개가 안 됐죠. 예, 그 경선 규칙을 예. 공개하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근데 좀 제가 그래서니까 질문 드리는 건데요. 일부 언론 보니까 1, 2, 3, 4등을 아예 특정해서 보도하는 언론도 있던데 이거 어떻게 된 겁니까, 그러면? 글쎄, 선관위도 모르겠다는 거를 예. 보도하는 걸 보면 예. 뭐 그 안에 뭐 사람을 심어놓고 있든지 아니면 어, 그 처음부터 민주당처럼 예. 예. 공개하는 걸로 했으면 음. 어땠을까 하는 생각도 들긴 합니다만은, 네. 왜냐하면 지금 막 불필요한 논란들이 되고 있잖아요. 이게 국민들이 볼 때 이게 썩 보기 좋은 게 아니거든요. 그러니까요. 근데 우선 예. 규칙이 한번 정해진 이상은 음흠. 지켜야 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네. 그 관련된 이야기인데요. 그러니까 윤석열 네. 캠프의 김경진 대외협력 특보가 네. 4%포인트 차로 홍준표 후보를 두고 윤석열 후보가 1등했다. 이런 취지의 발언을 했다가 네. 이게 이제 상당히 논란이 됐는데 일단 그 예. 진위를 어떻게 파악하고 계세요, 후보님은? 이게 끝난 게 아니고 네. 앞으로 이제 11월 5일 날 음흠. 발표하는 최종 후보 선정에는 이 당원 그 표심이 비중이 더 높아지잖아요. 예. 그리고 국민 여론에서도 그동안 이 홍준표 후보가 뭐 쫓아왔느니 이거 뒤집었느니 이런 얘기들이 많으니까 예. 기세 싸움에다가 대세몰이를 하려는 그런 의도가 있는 건데요. 음흠. 근데 이런 식의 수법을 써서 하는 게 맞는가? 저는 아, 보면서 예. 좀 안쓰러운 생각도 들고요. 정말 수법이라고까지 표현하시는데 그렇게 지금 예, 표현하신 그러니까 이유가 뭘까요? 앞으로 그동안 미진했던 게 있으면은 그걸 예. 제대로 보완해서 국민들이 압도적으로 지지할 수 있는 그런 내용을 만드는 게 필요한 거지. 음. 이게 뭐 몇 퍼센트 이겼느니 이게 그쪽 캠프에서만 나온 게 아니고요. 예. 그 각자 여러 그 캠프에서 의도를 가지고 보낸 걸로 이렇게 추측되는 이 가짜 득표 그 통계 이런 게 여러 개가 돌아다녔어요. 그래서 다른 것들은 아. 순식간에 사라졌는데 예. 이제 이번 그 4% 이 얘기는 그 캠프의 얼굴에 해당하는 분이 나와서 공개적으로 얘기하는 바람에 음흠. 문제가 좀 심각해졌죠. 잠깐만요. 지금 그 후보님 말씀 중에 그러면 캠프 스스로 그 득표율 통계표를 만들어서 돌린 적이 있다 이런 말씀이십니까? 이제 문자로요. 문자로? 캠프가 예. 돌렸을 수도 있고 예. 또 워낙 지지자들이 음. 자기네끼리 그 인터넷이나 이 SNS라는 게 네. 뭐 누가 어떤 근거로 만들었는지 그게 없이 속보 이러면서 쫙 보내면 다들 이것도 맞아요. 예. 퍼나르고 이러잖아요. 맞아요. 그래서 예예. 사실은 그날 발표하는 날 저한테도 이거 뭐 버전이 한 너댓 개가 올라와서 왔는데 다 틀리더라고요. 확인해 보니까 다 거짓말이에요. 아니 그래서 일각에서는 그러니까 그 대외적으로 공개를 안 하더라도 네. 후보한테는 알려줘야 되는 거 아니야 이런 이야기도 좀 그러니까 나왔나 보던데. 후보한테 알려주면 즉각 공개가 되겠죠. 하긴 1등한 후보는 당연히 공개하려고 하겠죠. 네네. 거기에 조금이라도 유리한 구석이 있으면은 예. 예를 들어서 아니 뭐 저와 관련해서도 뭐 음. 당원 투표에서 음. 뭐 4등이 아니라 뭐 그 이상이다 이런 얘기도 있고 또 예. 이런 거는 여러 가지 정황으로 확인되는 면도 있어요.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런 걸 막 부각시키고 싶지 않겠어요? 왜냐하면 예. 예. 우리 그 투표에 참여하는 분들이 음. 한편으로는 다크호스를 뽑아서 이걸 도전자에게 약자에게 몰아주고 싶은 심리도 있고 또 한편으로는 내가 딱 한 표인데 이거를 되지도 않을 사람한테 줘가지고 그렇죠. 괜히 옆에 나중에 그 친구들하고 이야기할 때 자기가 괜히 그냥 뻘쭘한 이런 상황이 싫다 이래서 대세에 편승하려는 심리도 있거든요. 그렇죠. 그래서 이건 예. 투표 심리와 관련된 어떤 심리전이 예. 이게 진행되는 건데 음. 이거를 약간 거짓말했다라는 것과 규칙을 어긴다라는 두 가지가 문제죠. 그래요. 네. 그러면 김경진 특보의 4% 발언은 뭐 근거가 없는 거짓 발언일 수도 있다 이렇게 지금 보시는 겁니까 정리를 하면? 일단 선관위의 입장은 공식적으로는 거짓말이고요. 네. 근데 뭐 제가 추측하기에는
뭐 진실 언저리가 아닐까 이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요? 그것도 제 추측일 뿐이죠. 진실 언저리라면 진실 가까이 갔다라는 이야기가 성립이 되는 거잖아요. 그러면 더 문제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래서 예. 이런 것들이 그러니까 이제 예를 들어서 홍준표 후보 입장에서는 본인이 이미 1등이다 이렇게 해야 예. 이제 오갈 데 없는 표심들을 앞으로 더 표몰이를 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지금 이게 말 한마디로 끝나는 게 아니라 이후에 득표 전략에 있어서 가장 어떻게 보면 투표자들에게 먹히는 그런 무기이기도 하기 때문에 예. 서로 이 규칙을 어겼느니 이거 뭐 가짜니 진짜니 이런 거를 그냥 철판을 깔고 지금 하고 있는 건데요. 예. 참 바람직하지 않은 모습입니다. 하여간 뭐 문제는 불거졌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덮고 가야 된다 이런 입장이십니까? 정리를 하면? 아니 그래서 지금 어느 누군가 뭐 당내 수사도 의뢰하고 그랬잖아요. 예. 당내 선관위에서 수사하겠다 그러고요. 예. 그래서 아마 이런 것들에 그렇게 자신 있게 얘기한 사람들이 근거가 뭔지 이제 또 그거에 대해서 발설한 사람이 누군지 이렇게 추적하려고 그럴 텐데 그 사람들이 얘기하겠습니까? 묵비권 행사하면 그만이죠. 그래요. 네. 알겠습니다. 좀 다른 문제로 좀 넘어갔으면 좋겠는데요. 네. 뭐 여러 차례 이제 TV 토론도 진행이 되고 했잖아요. 네. 경선 양상을 그러니까 좀 평가를 하신다면 어떻게 평가를 하세요? 우선 경선이 가야 될 곳은 예를 들어서 이제 서울로 가야 되는 거예요. 네. 서울로 가야 되는 건 뭐냐면 하나는 이재명 후보에 대한 강력한 공동투쟁 그리고 그것들의 근거와 이재명의 거짓말 이런 것들을 국민들이 쉽게 알아들을 수 있도록 투쟁하는 게 첫 번째고요. 그래야 정권 교체할 거 아닙니까? 그리고 두 번째로는 국민의힘이 집권을 하면 국민의 삶이 어떻게 달라진다. 그리고 그동안 국민의힘이 국민들에게 실망을 주고 민심을 저버렸던 것들에 대해서 이제는 이렇게 달라졌다.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각 후보들은 얼마나 이렇게 준비되어 있다. 이 내용을 구체적으로 국민들이 인정하고 신뢰할 수 있도록 제시를 해야 되겠죠. 이게 서울로 가는 건데 가다가 이제 뭐 점술가가 어쩌니 손에 그 글자를 썼니 많이 뭐 이런 내용들이라든가 아니면 서로의 그 말꼬투리를 잡고 망신을 주기 위한 어떤 말꼬리 공방으로 간다든지 해서 엉뚱한 방향으로 토론이 가고 그런 점에서 수준이 좀 떨어졌죠. 그러다 보니까 국민들 입장에서는 야 이거 못 봐주겠다 이런 그 여론들도 토론이 진행되면서는 꽤 이제 올라왔거든요. 그러니까 왜 이런 현상이 것 때문에 왜 이런 현상이 빚어지고 있다고 분석을 하세요? 우선 본인들이 더 다른 좋은 내용이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죠. 정책 준비가 안 돼 있다. 그리고 그거 가지고는 국민들의 관심을 끌기에는 본인들이 그렇게 풀어나갈 그 정도의 준비가 안 돼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사람들은 이 싸움 구경하고 불구경을 좋아하잖아요. 그리고 정책 대기를 해라 그렇게 얘기하면서도 정책을 밋밋하게 얘기하면 다 채널 돌려버려요. 그러니까 일단 주목을 끌어야 되고 거기에서 상대방을 압도하는 모습을 보여줘야 되니까 손쉬운 게 상대방에 대한 신상 공격이라든지 아니면 상대방의 말꼬리를 잡고 말싸움으로 몰고 가는 게 좀 쉽긴 한데 결국 그걸 보고 나면 남는 여우는 수준이 저거밖에 안 되냐라는 이제 국민들의 질타가 나오는 거죠. 이게 4명 토론에서는 이것을 완전히 깔끔하게 이런 그 국민들의 피로감과 실망감을 씻어내야 됩니다. 그러니까 그럴 여지가 좀 있다고 볼 수 있을까요? 그러면 앞으로는? 그건 제가 들어왔기 때문에 달라질 겁니다. 어떤 점에서? 토론의 품격을 올릴 거고 오늘부터 지켜보십시오. 토론은 이렇게 하는 거다라는 걸 보여드릴 거고요. 우리가 서로 후보들 간에 상대방을 깎아내림으로써 자기가 올라가는 게 아니라 깎아내리면 자기도 내려가고 토론 전체가 국민들에게 이제 수준이 떨어지는 거거든요. 그 사례를 사실은 지난번 마지막 토론에서는 그 유승민 후보가 가장 그것에 주력을 했는데 결과적으로 가장 큰 스스로 자기가 피해를 본 경우라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보시는 거예요? 아니 토론을 전부 무슨 학문 논쟁으로 몰고 갔잖아요. 그게 유승민 후보에게도 마이너스가 됐다고 보시는 겁니까? 저는 결정적인 타격이었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점에서요? 아마 당분간 회복하기 쉽지 않을 정도가 아닐까 싶을 정도예요.
왜냐하면 토론에 예. 아니 뭐 학문에 침을 맞았느니 안 맞았느니 그리고 그거에 대해서 대한민국의 점술가 이 사람을 만났느니 안 만났는지 거짓말했는지 물론 한번 짚고 가는 것 정도야. 예. 검증 차원에서 있을 수 있겠지만 음. 이것을 뭐 굉장한 그 결정적인 뭐 약점을 잡은 것처럼 그걸 검찰 취조하듯이 몰고 가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국민들이 그걸 보면서 국민들이 느낌이 비슷하잖아요. 저도 그걸 옆에서 지켜보면서 아, 왜 저러시나. 저거는 대통령이 될 사람의 모습은 아닌데 이런 느낌을 많이 가졌었거든요. 그럼 윤석열 후보는 많은 분들이 같은 느낌을 가졌더라고요. 윤석열 후보에게는 어떤 영향을 미쳤을 거라고 보세요, 그러면? 거기에도 우선 큰 타격이 됐죠. 왜냐하면 없는 얘기를 한 게 아니니까. 그래서 저분이 정말 전문가들과 깊이 있는 토론을 통하고 민심을 읽기 위해서 촉각을 곤두세워서 의사결정을 하는 게 아니라 아니, 엉뚱하게 예를 들어서 거기에서 거론됐던 내용에 솔깃해하고 또 그런 걸 그 부인과 함께 그런 걸 찾아다니고 또 그런 걸 믿었기 때문에 뭐 손에다 뭐 쓰고 나오고 이런 게 아니냐. 또 이런 것들에 대한 의구심을 불러일으키는 거죠. 그러니까 의사결정을 할 때 그 근거가 무엇이고 누구랑 자문을 구하고 또 그런 내용들을 가지고 본인이 얼마만큼 거기에 매달리고 있는가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일단 물음표가 던져진 거는 아마 큰 그 짐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아무튼 이제 그 앞으로의 경선 토론에서 가장 이제 그 주목을 끄는 게 맞수 토론 같은데요. 1대1 맞수 토론. 네. 자, 우리 후보님께서는 누구를 지정해서 어떤 점을 집중적으로 토론하고 싶습니까? 저는 첫 번째 토론이 유승민 후보인데요. 예. 유승민 대표가 자기는 경제 전문가다 그러는데 저는 차가운 경제 평론가에 불과하다라는 점을 입증시키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점에서 그렇게 규정하시는 겁니까? 그건 보여드리겠습니다. 왜냐하면 KDI 출신으로서 경제 이론에는 밝지만 경제 이론과 국민들이 살고 있는 삶의 현실 경제랑은 다른 거거든요. 네. 그리고 이론만으로 해결되는 게 아니죠. 지금 그 점은 우리 후보님께서는 행정 경험이 있다라고 하는 반대 어필이신 것 같은데 맞습니까? 저는 행정 경험에서 그러니까 현장 경제와 국민들의 삶의 바닥의 경제에 대해서 저는 늘 일상 속에서 고민하고 국민들의 목소리를 통해서 저는 경제를 익힌 사람입니다. 그래서 바닥에서의 국민들의 삶의 경제, 현장 경제가 KDI의 이론 경제 그리고 차가운 경제 이론과 어떻게 다른지 이 점을 제가 국민들이 선명하게 이해할 수 있도록 제가 대비시켜 드릴 겁니다. 바로 그게 이제 후보님의 어필 포인트다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는 거죠? 그렇습니다. 전략을 지금은 어느 정도 공개를 해야 되는 시점이거든요. 저의 이승민과의 맞수 토론에 대한 예고편입니다. 알겠습니다. 자, 앞으로 지켜보도록 하겠고요.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국민의힘의 원희룡 후보였습니다.